안녕하세요. CIC에서 US History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사, 이 방대한 미국사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제 챕터 중에 하나인, 그리고 AP US History 챕터상 챕터 4에 해당되는 남북전쟁으로 가는 과정, 어떤 조약을 맺고 그 남북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크루드하게 미국 지도를 그려볼게요. 그냥 미국 지도를 그릴 때 약간 포인트만 맞추면 돼요. 이제 밑에 이제 텍사스 그리고 밑에 플로리다 그리고 좀 삐죽 나와 있게 이 정도만 그리면 좀 약간 조잡하지만 그런 이런 미국 이제 지도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미국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76년에 독립한 이유는 텍세이션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영국 식민지던 시절에 뭐 스탬프 액트다, 티 액트다 해가지고 영국 국왕이 식민지들한테 많은 이제 세금을 뜯어갔는데, 근데 그 세금을 식민지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영국 국왕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 가지 파운딩 파더스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 독립전쟁까지 발발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있죠. 1차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있고요. 2차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을 거쳐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3대 대통령 시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루이지애나 퍼체스예요. 1803년에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삽니다. 원래 미국 영토는 딱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13개의 컬러니만 구성되어 있는 1776년 당시에 딱 독립하자마자, 자, 그 당시에 영토가 이것밖에 안 됐고요. 하루아침에 미국 영토가 2배가 이상이 돼요.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광활한 영토를 당시에 프랑스한테 나폴레옹부터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루이지애나 북미 쪽에 식민지를 운영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나폴레오닉 워다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유지에 부담이 돼서 이제 토마스 제퍼슨한테 좀 헐값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물론 이걸 매입하는 과정도 이제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 이건 헌법에 대통령이 이렇게 큰 영토를 다른 나라한테 구매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저스티피케이션으로 토마스 제퍼슨이 이 중간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를 1803년에 이제 구매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점의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국은 벌써부터 노예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북전쟁으로 가는 각이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광활한 영토가 편입되다 보니까 그럼 새롭게 편입한 주들을 얘네들을 그러면 그 자유주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예주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루이지애나에서 사람들을 막 이주시켰거든요. 왜냐면 샀는데 사람이 안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살면 우리 땅도 공짜로 주고 농사도 너네들 자유롭게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 주도 아래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자, 그래서 루이지애나에서 미즈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즈리 주가 처음으로 인구 조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즈리가 인구 6만 명을 이제 획득하고 나 이제 미국 주가 될래라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애매모호한 게 미즈리를 그러면 노예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자유주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자, 미즈리는 일단 농업지대예요. 농업지대는 노예가 좀 필요한 구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즈리는 노예주로 받아들이되, 다만 여기서 메인이라고 하는 마사추세츠의 원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주를 그 자유주로 다시 받아들여서 딱 밸런스를 맞추자, 11대 11의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해서 결론이 나요. 그 사건을 미즈리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이렇게 영토가 추가될 때마다 확장될 때마다 노예제도가 불거지고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의 일부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도 크기나 되는 영토가 추가가 된 사건이 무엇이냐? 멕시코 아메리칸 war이 되겠죠. 원래 이쪽 땅은 전부 다 이제 멕시칸 땅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광활한 영토를 또 멕시코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영토를 멕시코로부터 합병을 시키게 되고요. 그걸 멕시칸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멕시칸 세션에서 뭐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뭐 뉴멕시코,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들이 대규모로 이제 미국에 합병이 돼요. 근데 물론 이 주들은 이미 인구 조건도 충족이 돼 있는 주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주정부가 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고심이죠. 얘네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 또 그 노예주와 자유주 간의 밸런스가 깨질 텐데 얘네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라고 했을 때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Compromise of 1850라는 걸 만들어내요. 자, Compromise of 1850 여러 가지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한 것과 동시에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던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남북 전쟁이 터지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 좀 실패한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조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들어오되 캘리포니아가 가장 탐나는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유주로 들어오되 나머지는 popular sovereignty로 자유주로 들어올지 그리고 노예주로 들어올지를 결정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popular sovereignty는 말 그대로 주권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투표로 나는 노예주로 들어오고 싶어. 그 미국 안에. 그러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노예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자유주로 들어오고 싶어. 라면 투표를 통해서 자유주의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주들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방식이 popular sovereignty 방식이었고요. 이 방식을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스테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안 된다. 얘네들은 Missouri Compromise 때 우리 나머지 주들은 자유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 라고 이제 주장했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아브라함 링컨 간에 서로 이제 피 튀기는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되죠. 자, 그래서 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엔 이제 스테판 더글라스 쪽이 이겨가지고 popular sovereignty가 이제 시행이 되긴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캔사스 네브라스카 액트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영토가 추가적으로 합병됨에 따라서 노예제도 그 노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부주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북부주들 그리고 거기서 정치적 사상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력들이 겹쳐가지고 점점 싸움이 고조되다가 결국에 남북전쟁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전쟁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 남북전쟁 이후에 재건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